독일의 문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예술이란 오직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사물 속에 깊이 깃든 은밀한 떨림을 포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몰래 묻어둔 쓰라린 그리움과 인생의 불씨를 외면하지 않고 도화지 위에 맑은 물감을 칠해가거나 원고지 위에 정직한 활자를 채워가는 일. 어쩌면 인생의 길고 외로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가장 투명하고 고유한 삶의 빛깔을 조우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온 힘 다해 귀한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쓰신 당신을 위해 예술적 사색이 담긴 따뜻한 문장과 영화음악으로 평온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여러분의 다정한 글동무 장지연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생명력이 세상을 눈부시게 덮어가는 2월입니다. 나무들이 저마다의 초록빛 그늘을 만들어 지친 이들에게 쉼터를 내어주는 이 계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빛깔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나요? 거친 비바람과 폭염을 지나며 깊어지는 대자연의 순환처럼 우리 영혼에도 삶의 흔적들이 만들어내는 고요하고 따뜻한 색채가 있습니다. 에세이 산책의 문을 여는 첫 곡은 어두운 밤하늘에 가장 뜨거운 영혼의 빛을 쏘놓았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삶을 담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돈 맥클린의 나지막한 어쿠스틱 기타와 쓸쓸하면서도 따스한 목소리가 마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듯 다가오는 곡이죠. 바로 빈센트, 우리에게는 Starry Starry Night라는 아련한 첫 고백으로 더 깊이 각인되는 명곡이죠. 귓가로 조용히 흘러드는 별빛의 선율을 따라 여러분만의 가장 평온한 밤으로 걸어가 보실까요?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젊은 날의 비장함과 설렘을 가슴에 안고 태평양을 건너갔던 한 청춘이 있었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의 낯선 바람 속에 살며 캔버스를 채워갔지만 가슴 밑바닥에는 늘 그리운 고국의 맑은 숨결과 사계절이 아련하게 출렁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오랜 이민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보낸 다정하고 치열했던 첫 해의 고백. 목경희 작가님의 에세이 한국살이 1년 신입생 보고서를 보이스 액터 황보양선님의 고운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살이 1년 신입생 보고서. 해마다 치러내야 할 장마와 폭염, 그리고 태풍과 한바탕 씨름을 하고 나니 가을이 슬며시 찾아오고 있다. 2022년 10월 1일, 비장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이민 보따리를 들고 다시 역이민하여 한국으로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오가며 익힌 한국이지만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에 걱정도 뒤따랐다. 언제나 노후는 한국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별러왔지만 이렇게 속전속결이 될지는 머릿속 지도에 없던 일이라 당혹감도 함께 찾아왔었다. 강주 민주화운동으로 나라가 뒤숭숭하게 들끓던 1980년 6월에 미국으로 갔다가 2022년 10월에 돌아온 대한민국에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굴곡 많은 현대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드라마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과 퇴장에 이어 고고한 학의 이미지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그 과정은 험난하고 무섭기까지 했었다. 그러한 질풍노도의 변천사를 겪어오는 동안 경제 수준은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여러 면에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도 높아져 패배의식에 절였던 소위 엽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점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지자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를 즐기고 가는 곳마다 공원이 있으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강국 순위 중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6위에 선정되었다. 그러한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의식의 흐름과 자존감을 확인하게 되어 내심 놀랐고 기뻤다. 예전에는 죽고 살기식의 생존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휴가를 즐기고 문화도 가족 중심으로 바뀌어 한층 여유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듯이 우리나라도 여전히 아파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한국에 와서 그동안 막연하게 해보고 싶던 여러 가지 공부와 체험을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갈 정도로 다양하게 하게 되었다. 수채화, 미나, 요가, 컴퓨터, 에어로빅까지 배우고 틈틈이 시 강의를 듣는다. 보고 싶던 작가들의 전시회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다 보면 어릴 적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도서관을 나설 때 몸은 힘들지만 뿌듯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행복하다. 한국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나라라 따라가기 버거울 때도 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활력이 느껴진다. 때로는 신문명에 버벅거리며 나이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평소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좋아하는 내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거리가 많아 참 좋다. 예기치 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가까워져 안 느껴도 될 감정 소모가 때론 있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것. 어찌 좋은 일만 있겠는가 생각하며 털어버리려 한다. 한국에 와서 특히 좋은 점은 엄마와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시차가 있어 전화하면 내가 자다 깨거나 엄마가 주무시다 전화를 받곤 해서 할 말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전화를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엄마의 푸념도 들어드리고 어리광도 받아줄 수 있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예전부터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던 슬프고 외로운 그림의 빛깔이 많이 옅어짐을 느낀다. 시카고에서 바라보던 달과 한국에서 바라보는 달은 같은 듯 다른 느낌이다. 허기의 갈증이 많이 해소되어 이제 달은 사랑으로 충만해진 배부른 보름달로 느껴진다. 물론 다소 불편하고 답답한 한국 생활의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점은 다음 기회에 적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순간 한국살이 1년 신입생의 느낌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You must go. Yes. May I have? Thank you. Thank you. I wore this when I was married. Beautiful. Well, off we go. These petals are supposedly the hands of a Polynesian princess. It's been hanging around for 62 years and is still holding together. I wish I could say the same for myself. Good to see you, Sarah.
글렌 고든 캐런 감독이 연출하고 워런 비피와 아네트 베닝의 눈부신 눈빛으로 기억되는 1994년작 클래식 로맨스 명작 영화 러브 어페어의 주제곡 듣고 오셨습니다.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선사하는 이 절제되고 깊고 고독한 피아노 선율이 방금 들으신 타양에서의 오랜 고독 그리고 그리운 고독의 품에 기적처럼 뿌리내린 작가님의 고백과 어우러져 한층 더 애틋한 감동을 선사해 주네요. 자, 드디어 오늘 우리 산책길에 맑고 투명한 수채화의 향기와 시의 깊은 울림을 가득 나누어 주실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삶의 그리움과 상처를 가장 따뜻한 예술의 언어로 빚어내시는 윤슬 목경희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슬 목경희입니다. 네. 네, 장지연 작가님의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로 또 이끌어 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고요. 네. 그리고 한고양순 보이스 액터님의 다정한 낭독으로 또 제 고백을 소리로 들으니까 처음 비행기 타던 1980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 문인협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그림도 그리시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맑고 깊은 문장들이 그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오늘 아마 연두색 빛깔로 물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보는데요. 본격적으로 대담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을 직접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1980년 미국 시카고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오랜 생활을 제 청춘을 거기다가 묻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중간중간에 예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여러 감회가 졌는데요. 네. 저는 그림으로 세상을 살다가 네. 2018년에 네. LA 소재에 있는 해외 문학이라는 곳에서 시 부문으로 등단을 했고요. 아, 네. 그렇게 문인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 네. 문의 마을에서 수필로 등단을 했고 네. 그리고 2020년 같은 해에 시 전문지 시 마을에서 시 부문 등단을 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한양문학이라는 곳에서 한양문학 대상을 또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무려 42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역이민을 결정하셨는데요. 그 평생을 다져온 삶의 터전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비장함과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텐데 무엇일까요? 네,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대한민국 어머니의 품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고 네네네. 그래서 몸은 거기 있지만 항상 마음과 머리의 주파수는 한국에 맞추고 살아왔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항상 그 목마른 허기와 갈증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어머님 옆에서도 살고 네. 또 대한민국의 바람과 숨결을 나이 들었지만 네.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까 황보양선님의 그 원고 중에서, 작가님의 에세이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1880년대에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그 어려운 한계에서 딛고 막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반이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6위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10대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문화적 자존감에 너무 기쁘고 놀랐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한국이 변했다니 하고 느낀 점이 또 있으실까요?
변화해서 느낀 점도 많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느꼈던 점도 참 많은데요. 네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때는 네. 1980년 그 시기에는 너무 암울한 시기였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적인 자세로 그냥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자연 초록도 많이 보이고 옛날에는 진짜 빌딩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공원도 많아지고 초록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문화 시민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다 동반하고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여유로움이 느껴져서 네.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 과정을 겪어온 우리 이제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그 서서히 변화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새롭다 막 이런 느낌 못 드는데 또 외국 오랜 생활을 하다가 귀국했을 때는 또 그 변화가 더 크게 그렇죠, 와닿았을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선생님이셨잖아요. 네네. 그 활동하고 글을 쓰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좀 다 이제 기반을 놓고 오셨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오셨는데 어떻게 소일거리를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미국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한국 가면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뭐 그런 게 참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지금 현실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가면 컴퓨터도 좀 제대로 배워봐야지. 그리고 또 제가 에어로빅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한국에 가면 에어로빅 수업도 듣고 계속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한국에 가면 꼭 캘리그래피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수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강연에도 가고 너무 즐겁게 매일매일 어린아이처럼 설레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미모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배우고 또 열정을 쏟고 운동하시고 이거였군요. 네. 이거였군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에세이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또 내용이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엄마와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네. 이 부분이 저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있어서 늘 그리운 게 어머니거든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네.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할 때는 어머니가 주무시거나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또 저도 그냥 딴 거 하고 전혀 생각지 않고 이렇게 받으면 깊은 속내를 얘기할 수 없고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만 그치기 때문에 항상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뭐 어머니의 실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침에 엄마가 전화하거나 제가 전화하면 오늘 날씨가 뭐 비가 온다는 둥 아니면 오늘 보호센터 가면 뭘 할 거라는 둥 거기 있는 어떤 분이 또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투정어린 푸념도 듣고 어리광도 받아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뿌듯해요. 그 자체만으로도. 네. 그리고 또 저 작가님의 에세이 중에 또 하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었었어요. 시카고에서 바라보던 쓸쓸한 달이 고국에 와서는 사랑으로 충만해진 배부른 보름달처럼 다가온다. 이게 되게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렇다면 작가님처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후반기에는 역이민이나 또는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간단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시카고의 달과 서울의 달이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네. 우리 이민 생활 하면서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뭉쳐가지고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고도 그러고 하는데 그때 바라본 달은 제가 느꼈던 감정이 저 달을 엄마는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추석날 이렇게 한국의 달을 보면서
그 그리움이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저 달이 외로워 보이지 않아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카고의 달과 서울의 달, 마산의 달은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새로 이렇게 늦게라도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네. 모든 일에는 늦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늦는다는 게 네. 그냥 마음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게 가장 정직하고 순화된 자기만의 세계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글로 닦고 네. 보이지 않는 떨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보면은 분명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사계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They ask me how I knew my true love was true. I of course replied, something here inside cannot be denied. They said someday you'll find all who love are blind. When your heart's on fire, you must realize smoke gets in your eyes. So I chaffed them and I gaily laughed to think they could doubt my love. Yet today my love has flown away. I am without my love. Without my love. Now laughing friends deride tears I cannot hide. So I smile and say, when a lovely flame dies, smoke gets in your eyes. Smoke gets in your eyes. Smoke gets in your eyes. 네, 들으신 곡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영원히 곁에 머무는 따스한 사랑을 그린 영화 영혼은 그대 곁에 중에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불멸의 러브 테마 Smoke Gets in Your Eyes 였습니다. 애틋하면서도 로맨틱한 선율이 작가님이 지나오신 42년 이민의 세월과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보름달을 바라보는 현재를 다정한 다리처럼 연결해 주는 것 같네요. 소중한 기억들이 늘 우리 곁에 기적처럼 머물면 좋겠습니다. 은은한 바람 끝이 연두색 숲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우리의 오후를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공동체 라디오 FM 96.3MHz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랜 이민의 긴 캔버스를 성실히 채워내고 마침내 마음의 소중한 고향으로 퇴근하여 정직한 문학과 물감의 이야기를 채워가시는 윤술 목경희 작가님과
은은한 사색의 산책로를 함께 걷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 눈부신 디지털 문명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인간 영혼의 주체적인 안부, 그리고 현대라는 깊은 숲에서 잃지 말아야 할 지혜를 공존의 경계를 찾아서라는 에세이를요. 보이스 액터 역시 황보양선님의 밝은 목소리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공존의 경계를 찾아서. 남편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다. 나 역시 집안일을 하다가도 슬그머니 남편 옆에 앉아 끝까지 시청하곤 한다.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그들의 삶.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혹은 잃어버린 향수를 찾아서 떠난 그들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각자 위로받고 싶은 지점을 발견하며 TV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 여운에 젖어 막연하게나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꾼다. 과연 우리는 이 빠른 문명 속에서 진정한 자연인을 꿈꿀 수 있는 것일까? 1년 만에 돌아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접한 소식은 인공지능 AI의 침투에 맞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파업이었다. 한국에서 뉴스로 접할 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현장의 공포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인공지능은 문학, 음악, 영화 등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었던 감정 산업의 뿌리를 뒤흔들며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고뇌보다는 축적된 데이터가 매끈하게 뽑아낸 이미지에 더 열광한다. 시를 쓰고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드는 나 같은 사람에게 데이터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풍경이었다. 이러한 문명의 침투는 나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나의 당뇨 수치를 걱정하는 딸 아이의 권유로 팔뚝에 당뇨 센서를 붙이게 된 것이다. 평소에 식탐이 많아 수치 확인을 거부해 왔으나 내 몸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섰다. 휴대폰 앱과 연결된 센서는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를 데이터로 지안하여 그래프로 그려냈다. 아침과 점심의 식단에 따라 출렁이는 그래프의 파도는 내 몸이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과학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덕분에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수명 연장의 희망을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생체가 데이터로 감시당하는 마루타가 된 듯한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효율적인 문명과 자유로운 인간적 본능 사이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졌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사진 보정 앱도 이와 닮아 있다. 내 사진을 넣으면 세월을 거꾸로 돌려 20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준다. 하루에 한 장씩 배달되는 그 가짜 사진에 나 역시 미혹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포장은 언제나 달콤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울 속에 주름진 진실을 외면하고 기계가 연출한 화려한 거짓 포장에 환호하며 위안을 얻는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휴대전화라는 편리한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지인의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손가락 끝으로 온갖 정보를 섭취하며 온라인상의 가느다란 관계에 매달린다. 문명의 진화 속도에 중장년층은 쩔쩔매며 적응하려 애쓰거나 아예 주눅이 들어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람 사이의 촉촉한 감성은 메말라가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심만이 팽배해져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린다. 인간은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갈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명의 이기들과 타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혼란한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찾은 공존의 미학은 결국 주체성에 있었다. 인공지능이 시를 흉내내고 센서가 내 몸을 읽어내더라도 삶을 주관하는 마지막 열쇠는 기계가 아닌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자각을 잊지 않는 것. 변화하는 문명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내 영혼의 자리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것. 그것이 현대라는 숲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지혜로운 자연인의 자세가 아닐까? 오늘도 나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지만 그 날씨를 느끼며 시 한 구절을 적어 내려가는 건 오롯이 나의 몫으로 남겨둔다. 아서 힐러 감독이 연출하고 알리 맥그로우와 라이언 오닐의 순수하고도 아련한 사랑의 몸짓을 그렸던 1970년작 불후의 명화 러브스토리의 테마곡 스노우플레이크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에세이 속에서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 인생관 또는 문학적
뭐라고 해야 되죠? 시세계? 시세계, 문학세계를 엮었다면, 이제는, 시를 통해서,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에세이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시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 속에서, 어떻게, 시인님의 그, 오롯한 영혼의 뜰림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소개해 주실 시가 있을까요? 아, 네. 생애 예부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 그 에세이에서 그 생애, 내가 스마트폰은 날씨를 예보할 수 있지만 나는 시를 쓴다. 라고 했었던 그 에세이에 이어서 들으면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생애 예보라는 시 일부분만 네. 앞에 한 첫 단락, 두 네. 번째 단락까지만 네. 직접 한번 낭송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은혜롭고 네. 가슴 아팠던 시간이었지만 네네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앞부분 생략하고요. 네네. 뒷부분에 네네. 감을 그리는 생의 은어 네. 위로 가벼운 바람 한 자가르기 구순의 엄마를 치고 갔다. 풀썩 주저앉는 비명 한마디에 푸른 하늘이 노랗게 쏟아지고 네. 평생을 쓸고 닦고 조이던 엄마의 반쪽은 이제 말을 잊은 침묵의 영토. 지나온 고갯길 인연들 다 떠나가도 끝내 붙잡고 늘어지는 핏줄이 있어. 비는 이제야 대지에 닿는데 놓지 못한 뜨거운 이름들이 마른 뼈 마디마다 저릿하게 차오르고 고구 단비에 노란 하늘 씻겨가니 청개구리 울음 끝에 푸른 열매 맺히는 소리 들린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좀 녹화 중에 비가 왔어요. 네. 아침에 그 우산 위로 떨어지는 툭툭툭 빗소리를 들으면서 빗소리를 막 들으면서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의 소리를 아무리 흉내내도 자연의 소리를 이기는 음악은 없구나. 그렇죠. 나는 비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시를 들으니까, 비와 또 비 오기 전에 그 뼈마디를 쑤시는 그 관절염들, 나이가 차면서 누구나 또 그쵸. 엄마들이 많이 느끼는 건데, 이렇게 또 깊은 시로 나오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다니. 이게 이 대목이 좀 먹먹하면서 저도 엄마를 생각하게 하고, 먹먹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감사합니다. 막 확 파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전달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실래요, 스님? 네. 이제 그 구순의 어머니께서는 그 힘겨운 고비를 넘기시고, 네. 재활과 이제 요양을 통해서 점점 회복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푸른 열매 맺히는 소리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며 쓰신 희망의 구절인가요? 네,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 진짜 푸른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엄마랑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 어눌하던 그 목소리가 힘이 조금 실리고, 그리고 전화기를 받을 수 없던 손이 전화기를 받아서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을 다시 또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 자체가 푸른 생명의 열매가 소리 없이 연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시인님, 이제 작가님의 글 속에서 또 이 제목이 제가 가슴에 많이 나는데요. 시는 찰나의 꽃이고, 에세이는 그 꽃을 피워낸 봄이다. 라고 너무 근사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눈 그 이민생활과 문명의 고뇌가 작가님의 광활한 봄이라면, 네. 그 봄빛 대지 위에서 피어난 시, 생애 예보는 작가님에게 어떤 눈부신 날의 꽃인가요? 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산책길에 잠깐 만난 꽃이었는데 네. 그 꽃이 너무 예뻐서 검색을 해보니까 수박풀이라는 꽃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 수박풀이
별명이 있는데 한 시간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시간의 꽃일까 생각을 했는데 꽃이 한 시간 만에 피었다가 한 시간 만에 진대요. 그렇군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엄마의 생애도 그렇고 또 제가 살아왔던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찰나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큰 우주의 틀에서 보면 그래도 한 점이지만 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허투루 살지 않았고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수박풀의 그 꽃에서 많은 생각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일생을 결코 허투루 살지 않고 맑은 물빛 흔적을 남기는 수박풀의 마음. 참 깊은 철학적 울림을 줍니다. 작가님의 맑은 문학 세계를 지탱해주고 상처 입은 내면의 빗장을 처음으로 활짝 열어주었던 인생의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네. 감동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의 따뜻한 고백을 듣고 나니 오늘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특별한 영화 추천곡의 무게가 한층 더 깊고 숭고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오늘 추천곡 어떤 곡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타이타닉 주제곡 셀린 디온의 네.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작품입니다. 네네. 그 셀린 디온의 애절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느껴서 네네. 그 곡이 전반에 흐를 때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했던 1976년작 97년작이죠. 네, 불멸의 로맨스 대작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듣고 오겠습니다. 네.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 hear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작가님 대표시 중 또 하나가 어느 여울을 건너고 있나요를 있잖아요. 그 글 속에서도 그 수박풀에 짧고 눈부신 일생을 마주했다고 또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인생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아름다운 여울을 지나가고 계실까요? 네, 저는 40여 년을 네. 긴 이민의 생활을 마감하고 그 보따리를 싸서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네. 이제 깊고 맑은 여울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수박풀처럼 네. 우리가 찰나를 살지만 영혼을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여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 네, 멋집니다. 또 제가 전해들은 소식으로는요, 그 다가오는 9월에 아주 설레는 문학적 만남이 대기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아, 네. 매주 월요일 네네. 8분의 시인이 경인종합일보에 아침을 여는 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시를 이제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는데 아. 그 작품들을 모아서 네네. 아침을 여는 시라는 아. 제목으로 네네. 9월 중에 새로운 시집이 발간이 될 것 같아서 아. 아주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멋진 일입니다. 네. 아, 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시인들이 엮어낼 맑은 아침의 햇살이 참 기다려지는데요. 작가님의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우리 방송에 출연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 그 장미는 반란을 꿈꾼다라는 속의 대목이 좀 또 마음에 콕콕 박힌 게 있었어요. 네. 장미 가시처럼. 음. 상처받은 영혼의 뜨거운 반란이 뭐다? 네, 장미는 장미 장미. 가시다. 네. 네. 장미 가시를 상처받은 영혼의 뜨거운 반란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지금도 그 삶의 고단한 가시에 찔려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이 땅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다정다감한 위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끝으로 오늘 저와 함께 에세이 산책로를 나란히 걸으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얘기를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편안하게 이끌어주신 장지연 진행자님, 그리고 주파수를 나눠주신 수원 공동체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눈부시게 싱그러운 계절, 밤하늘을 한없이 투명한 영혼의 은빛 울림으로 번지게 해주었던 에세이 산책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윤슬 목경희 작가님과의 조언은 오랜 타향에 고독과 아픈 상실마저 맑게 정화하여 마침내 스스로를 지켜낸 숭고한 가시의 무늬로 갖고내신 한 예술가의 눈부신 무대를 정직하게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차갑고 쩔쩔매는 문명일지라도 나를 정화하는 따스한 글과 맑은 번짐 한 방울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기어이 시 한 송이를 피워낼 수 있다는 작가님의 다정한 가치관이 오늘 밤 우리의 외롭고 고단한 자리를 어루만지는 연고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산책의 기적 같은 마침표는 리차드 커티스 감독이 연출하고 돔놀 글리슨과 레이첼 맥아담스가 열연하여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 속 최고의 사랑을 아름답게 선물했던 2013년작 인생 명작 About Time의 일몬도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오늘이 생애 가장 소중하고 은혜로운 캔버스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맑고 향기로운 밤 되세요. 지금까지 연출 연홍식, 구성 김나경, 진행의 장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